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온몸으로 구석구석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의사 콩닥콩닥 이승아입니다. 저는 심장 초음파를 주로 보는 의사고요. 심장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심장질환 굉장히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는 36초마다 심장질환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20년 한 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32,000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2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장질환. 어쩌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죠. 네, 심장질환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방치를 했다가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상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떤 동반 증상이 있으면 내원하셔서 심장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처음 심장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펌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펌프를 세게 돌려야 하는 데에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빨리 걷기, 언덕길 오르기, 계단 오르기,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펌프를 빨리 돌려야 되겠죠. 평상시에 우리가 심장 펌프 기능이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단 3, 4층 정도를 내가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좋겠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외래에서는 나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언덕길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르막길 한 50m 정도를 내가 안 쉬고 오를 수 있다. 약간의 호흡곤란은 있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들, 나만의 테스트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산에 오르시는 분이 오늘 친구랑 약속해서 산을 오르는데 오늘 뭔가 좀 안 좋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1, 2주 간다? 그럴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심장이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대표적인 증상이 하지부종이죠. 다리가 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말을 벗었는데 이게 발목에 이상한 자국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펌프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피로감, 소화불량,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전신에 혈액을 보내지 못하면 정맥 내에 있는 혈액은 작고 피부 조직, 장 조직,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 또 소화불량 증상들이 나타나요. 환자분들이 제일 신기해하시는 것이 심장내과 진료를 보러 왔는데 제가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여쭤보면 정말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점점 펌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펌프를 빨리 돌리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즉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기침을 하게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건 상황이 좀 심각해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심장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심장 기능이 괜찮은지 평가를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심장 검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심장 초음파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펌프 기능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는 질환도 어느 정도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심장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실 때에는 경험이 많고 학회에서 인증한 심장 초음파 인증일을 통해서 심장을 점검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을 소홀하게 대하시거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심장질환이 굉장히 진행을 해가지고 정말 치료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또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사망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앞서 심장이 펌프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심부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판막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심장 내에 문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심장 안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이를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은 심장 내에 피를 모으고 내보내는데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심장이 펌프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펌프 기능을 잘 하려면 심장 근육이 잘 수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이 잘 열리고 닫혀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 역할을 하는 판막이 잘 열리지가 않고 또 닫히지가 않으면 이 펌프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톨게이트가 있으면은 차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차들이 가는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차가 역주행을 한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심장 기능이 잘 유지되려면 혈액은 한쪽 방향으로 잘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문이 잘 닫히지 않으면은 협착 또는 역류의 형태로 심장 기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됩니다. 네, 판막 질환의 원인은 대부분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오래 써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이 판막을 떼어내게 되면 이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진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질환은 굉장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의 질환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평균 수술을 하는 연령대가 70대에서 80대 이렇게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선천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거나 예전에 감염증에 의해서 심장 판막에 손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판막 질환의 치료는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판막 질환의 정도도 상, 중, 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중증, 심장 판막의 정도가 상으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 펌프 기능을 유지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이나 시술들을 고려하게 되고 판막 질환의 정도가 중이나 하 정도다. 그러면 생활습관 교정과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잘 관리해서 이 판막 질환이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 또 기대 수명, 또 수술의 위험도, 또 동반된 심장 상태를 고려해서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침습술을 이용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심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느끼시더라도 행여 큰 병일까봐 걱정이 되셔서 진단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큰 병을 막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심장 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